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3월 23일, 예, 월요일이고요. 3월에 어느덧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마감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금요일 날 올랐던 것만큼 또 코스피 코스닥 다시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강하게 오전에 좀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장중에 좀 낙폭을 좀 많이 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 시간이 갈수록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 두 종목 다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원에서 코로나 관련 이제 부양책 표결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시작하기 전에 표결에서 60표 이상을 좀 얻었어야 통과를 할 수 있었지만 60표를 얻지 못하면서 부결이 나오면서 미국 지수도 시간에서 이제 하한가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사이드카가 좀 발동이 되면서 좀 시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 10시 45분쯤에 다시 공화당 쪽에서 다시금 좀 수정을 해서 절차적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좀 발표를 좀 하였는데요. 예,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좀 낙폭을 줄였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요. 미국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안건에 이제 반대를 한 이유는 너무 대기업에게만 자금을 지원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 처리를 위한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좀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결이 났지만 아마 지금 정부에서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 역량을 지금 펼칠 수 있는 여유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또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매일매일 시장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포함해서 외국인 기관 양쪽 다 순매도들이 좀 나왔던 하루였고요. 특징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 이제 뭐 코로나19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충제 관련 이제 테마세트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구충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오늘 구충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구충제의 이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니클로사미드의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이제 구충제 제나콤정을 판매하고 있는 뭐 명문제약을 비롯해서 제일바이오라든가 신풍제약 등이 오늘 조금 지수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섹터들이 대부분 이제 하락을 하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더 크게 하락한 섹터군이 있다면 이제 치아치료 관련된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에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임플란트 업종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대면 영업이 좀 차질이 되고, 또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아무래도 이제 구강에 관련된 치료다 보니까 감소로 인해 실적 부진 우려가 발생이 이제 될 것으로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사태이고요. 또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이해 지역으로 감염이 이제 확산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실적 추정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대표적인 오스텐 임플란트라든가 뭐 디오 메타바이오 등 치료제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등락이 좀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또다시 한번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주들이 이제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증권 관련주들 지수에 따라서 크게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은행 관련주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업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뭐 RP라든가 채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의 은행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솔직히 증권 은행주들 지금 가장 힘든 좀 시기를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원래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 이제 시즌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거에 좀 묻혀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감사 보고서 지원 기업들,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낸 기업들이 이제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 감사 보고서들 제대로 지체하면 거래 정지라든가 시장에서 또 퇴출될 수도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금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 다시 시장이 살아날 때 같이 못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솎아내는 작업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아래 감사보고서 지원 기업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죠. 이번 주에 스케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돌아갈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내일부터 이틀간 이제 G7 외교장관이 이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화상회의로 대체될 예정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미국 공장 가동이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제 공장들이 이제 잠정 중단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제 네바다주에 있는 공장들은 가동을 유지하면서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제 LCC 지금 현재 지금 항공업계들이 상당한 큰 문제가 지금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버티기가 되게 크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타항공이 내일부터 이제 국내선 운항도 정면적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오히려 지금 항공업계들 상당히 지금 조금 리스크 있다. 정부에서 구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좀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넷마블에서 불소 레볼루션이 내일 아시아 24개국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라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미국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나이키를 비롯해서 또 대표적인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올해 이제 앞으로 1분기 이후에 어떠한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멘트들에 따라서도 상당히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또 미국의 이제 GDP라든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특히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지표들이 그 수치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이번 한 주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이었었죠. 저점을 이제 찍어주고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한 다음에 다시 내려주는데, 과연 이 저점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바닥의 형성으로 토대를 만들어 줄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금요일날 한번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있던 지켜줬던 모습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약간 좀 지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저점인 1400대 초반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을 좀 할 우려가 확률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걸 연봉으로 좀 봤었죠. 연봉에서 1430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이게 훼손이 된다면 더 크게 1300포인트 때까지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같이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마찬가지죠. 예, 419포인트 전 저점을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저점에 깨지는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봉을 본다면 이것이 전 저점이 무너진다면 다시 한번 300대 포인트로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있는 수준으로 다시 한번 약간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부분까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뭐 차트들을 종목을 솔직히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없는 좀 요즘 시장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기술적인 분석들 이런 모양들이 뭐 주가가 다 오르면 낙폭이 큰 것들이 가장 크게 오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의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자면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좀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저희가 좀 금요일날 공부를 했던 것 중에서 셀트리온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오늘 대장주를 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금요일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저항을 맞고 오늘 7만원인데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시간에서 약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3%. 이제 장 끝나고 나와서 나온 거는 나왔었죠. 7월 정도 돼서 코로나 임상 돌입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이제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또 이제 차익 매물이 시간에서 나온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케미칼도 오늘 장중에 좀 상승을 했었죠. 약 9% 정도 금요일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고 넷마블 오늘 뭐 지수에 비해서 탄탄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뭐 대부분의 요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만 상승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게 반대로 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오늘 메디아나가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메디아나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오늘 뭐 좀 기관들의 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위에 좀 전 고점이죠. 한 9,000원 중반대 이걸 뚫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반대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 8,000원 중반대부터 8,000원 초반대까지 요 존에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 단기적인 공략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돌파하고 이 라인을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오른다고 추격 매수했다가는 좀 큰 손실도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을 해서 날아간다면 이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 보내주시고 관망하는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죠. 부강약품이 최근에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000원대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겠고요.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은 16,000원 초반대에서 15,000원 사이를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 공략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좀 보실 종목은 마지막으로 보니 신신제약인데요. 뭐 신신제약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박스권에서 이제 그려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6,4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받고 꼬리를 단 모습인데요. 6,400원에서 6,000원 정도 마지막에 이 6,000원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겠고 위에 있던 7,000원 중반대 일단 저항이 있습니다.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스 하단과 상단을 좀 활용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크고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일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좀 더 평정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투자를 꾸준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그런 한 주여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기업 가치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정부 정책 부양들 이런 위기 사항들 그냥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정부 정책 부양이 나온다면 실적 있는 기업들은 다시 원위치로 가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현금 비중도 갖고 계시고 기업들을 보실 때 현금 보유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를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방송하는데 최대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